안녕하세요. 자, 12월 4일이죠. 주말이에요. 토요일인데 정말 오랜만에 주말에 녹화 방송을 하는 것 같고요. 라이브를 왜 안 하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라이브가. 그래서 라이브 대신 뭐 최근에 조금 사람들이 많이 봐준 영상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 시장은 괜찮게 마무리가 되었고 밤사이 금요일 시장. 자,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마무리.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뭐 폭락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에 나스닥 지수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음, 폭락해도 우리나라 증시하고는 레벨이 틀린 상황인 거고요. 뭐 보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별 영향이 없어요. 어, 기술주가 2% 가까이 떨어진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별 영향이 없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반도체는 뭐 크게 타격을 안 받았다는 거고, 뭐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다, 슈퍼사이클이 아니다, 내년에 뭐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음, 미국이 지금 뭐 조금 속된 표현을 하자면 똥줄이 타는 게 반도체 때문에 똥줄이 타는 게 반도체가 안 좋다면 이렇게 목을 매지 않겠죠. 결과적으로는 반도체는 음, 움직일 수 없는 우상향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제약바이오. 뭐 지금 결과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는 오미크론이 어, 어떻게 진행될 거냐인데, 음, 뭐 나름대로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가 저런 얘기가 나왔다가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상황, 이제 확실한 데이터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최근 뉴스로는 뭐 이 오미크론이 남아공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유럽 쪽에 퍼져 있었다. 유럽 쪽에 쭉 퍼져 있었는데 그게 두드러지게 이제 눈에 띈 게 남아공에서 눈에 띈 거다. 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결과적으로 이게 모든 변이를 모든 코로나 변이를 잡아먹고 어,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일치되는데 과연 이 오미크론의 파괴력, 어, 전파되는 어떤 감염 능력이 아니라 중증도 치명률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이 팬데믹이 퍼졌을 때 그냥 뭐 독감이라면은 독감 수준보다 좀 약간 높다라든지 지금까지의 어떤 델타나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위험했던 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뭐 기저질환자라든지 노약자들은 의료 조치가 조금 음, 힘들어지는 상황에서는 돌아가시는 상황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커졌는데 과연 기존 변이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조금 강력한 치명률을 부여할 거냐 아니면은 전파는 무지 빠르게 전파가 되는데 중증으로는 확 떨어질 거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세계 경제 회복이 갈릴 것 같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뭐 이야기로는 뭐 다음 주 음, 다음 주 주말쯤에 조금씩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일단 환자 수가 빠르게 느는 거는 사실이에요.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뉴스를 하나 찾아보자면은 이거죠. 뭐 뉴욕 증시가 이제 오미크론 공포 플러스 고용 실망.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 그래갖고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뭐 난리도 아닌 뭐 오르락 내리락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와중에 뭐 테슬라는 6%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반도체가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래차죠. 미래차 플랫폼인데 자 보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미크론 축복 시나리오 그 부분이 이제 JP 모건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강세 시나리오가 뭐 하루 만에 강제 폐기됐다라고 이제 김현석이라는 리포트로 이제 월스트리트 나우라는 이야기 요거 한번 볼게요. 한국경제 리포트고요. 자, 뭐 다른 이야기도 하겠지만 일단 중심적으로 요 기사 하나를 가지고 한국 뭐 시장, 미국 시장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말씀이 조금은 심화적이고 조금 거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맨날 뭐 종목 빨간불 이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단타를 해야 되고 변수를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쪽으로 조금 심화적으로 조금 거시적으로 기본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제외하고 뭐 알곡만 취하기 위해서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만 취하기 위해서 뭐 저점에서 고점에도 그날그날 포지션 정리하면서 단기 투자하는 게 가장 메리트가 좋은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기사 한번 쭉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오미크론은 계속해서 이제 전파력이 세게 번져나가고 페드에서는 인플레이션에 쫓겨가지고 계속 금리를 올린다. 이 상황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려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자, 뉴욕 증시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의문을 머릿속에 떠올린 것 같다라고 기사 리포트 초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다우지수 이야기를 했지만 다우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이랬다 저랬다가 방향성을 잃어버린 900포인트 하락했다가 230포인트 상승했다가 뭐 650포인트 떨어졌다가 다시 또 600포인트 상승했다. 계속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박스권 하단에서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그랬던 그런 변동성이 무지막지했던 것처럼 다우지수는 지금 뭐 거의 최고가 랠리긴 하지만 그 최고점에서 계속 이런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 종잡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뭐 어떻게 보면은 불을 더 당긴 부분이, 자, 고용 발표가 이제 이 증권가에서는 뭐 한 50만 개 정도, 뭐 심하게는 80만 개, 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40만 개 가까이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20만 개, 예측치의 절반, 예측치 최저 수준의 거의 절반 가까이로 뚝 떨어져가지고 쇼크로 나와버리니까 주가가 뚝 떨어져가지고 시작했다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거의 사실상 뭐 쭉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이었던 거죠. 최대 고용, 뭐 완전 고용, 거의 이제 더 이상 고용이 늘어날래야 늘어날 수가 없다. 뭐 임금 상승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충분하게 고용 지표가 괜찮은 수준으로 분석이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계속해서 이제 테이퍼링을 가속시키고 여기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뭐 내년 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내년 말이 아니라 내년 중순, 여기에서 다시 또 내년 중순도 아니고 내년 초,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뭐 압박 비슷하게 들어오니까 금리에 대해서 기술주는 기본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가 조금 2% 가까이 떨어지는 상황.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맞냐 틀리냐, 이 부분이 맞냐 틀리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래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과연 뭐 이대로 금리 인상을 빠르게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 세계 경제 회복이 되고 있고 오미크론은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거고 오히려 오미크론이 축복이 된다면은 뭐 빠르게 경제 회복이 일어나면서 금리 인상도 일어나고 정상화되는 그런 단계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혼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미국 시장 뭐 대장주라고 그러죠.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주까지 떨어졌고, 뭐 어도비나 테슬라,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8%, 6%, 4%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자, 다만 자, 여행주나 뭐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JP 모감에서 얘기했던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원자재, 경제 재개 관련주는 아직까지는 물음표긴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부 종목은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경기 민감주들도. 하지만 나름대로 조금 고품질의 경기 방어주들은 선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결과적으로 변동성, 공포지수라고 이야기하는, 야 이거 몰라, 종잡을 수가 없어, 이쪽인지 저쪽인지 알 수 없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시장은 이쪽인지 저쪽인지 알 수 없을 때 베팅하는 게 가장 리턴이 큰 거죠. 뭐 전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문제는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서 첫 번째 조건이 고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점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비교했을 때, 자, 한국 시장이 고점인가요? 아니죠. 저점이죠. 자, 그럼 미국 시장은 저점인가요? 아니죠. 고점이에요. 그럼 명확한 거예요. 자, 한국 시장에 투자해야 됩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보고서조차도, 자, 1차적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보고서고 미국 데이터에 기반한 보고서입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걸러서 번역을 했고, 그 번역을 한 걸 다시 이 김현석이라는 기자가 다시 리포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야기라는 게, 어떤 팩트라는 게 한 단계만, 중간 다리 한 단계만 거쳐도 벌써 뉘앙스가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지는 건데, 이거는 최소 두 번을 거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이 리포트를 100% 신뢰를 못해요. 뭐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대선판이니까, 자, 문고리 권력, 문고리 권력. 이 힘 있는 사람들, 뭐 윤석열이 됐든 뭐 대통령이 됐든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면은 그 비서진에게 먼저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죠. 뭐 의제도 조율해야 되고, 할 이야기, 뭐 약속 시간, 일정을 조율해야 되는 이 문고리 권력. 이게 한번 걸러지는 그런 부분이 큰 거예요. 자, 우리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미국 고용지수가 어떤지, 당장 미국에서 지금 취업 시장이 어떤지, 미국에서 현금이 얼마나 돌고 있는지, 미국 자영업자들이나 미국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로, 뭐 이재용이 뭐 미국 가가지고 그동안의 어떤 경제 파트너들과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고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 솔직하게 모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이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뭐 투자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주체 또는 증권가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고, 아 이랬구나 이랬었구나라고, 뭐 나름대로 사후 약방문 비슷하게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스크린이 된, 걸러져 버린 이야기를 들을 뿐이죠. 그것조차도 바로 듣는 게 아니라 번역을 한번 거쳐서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미국 주식은 뭐 정보도 부족하고, 솔직하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살짝은 깜깜이 비슷하게,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한국 주식은 더 잘하겠죠. 미국 주식에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주식에서 돈을 못 벌까요?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한국 시장이 저점이지 미국 시장이 저점은 아니에요. 나스닥도 다우지수 조정을 받았고 나스닥도 2% 가까이 폭락을 했지만 진짜 최고점 중에 최고점에서 살짝 밀렸을 뿐이지, 자, 우리 시장처럼 박스권의 하단을 뚫고 그 뚫은 데서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온 그 느낌이 아니라고요. 다우존스 지수 먼저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박스권의 저점인가요? 주봉이에요. 자, 월봉. 떨어진 게 없어요. 떨어진 게 없어. 자, 반면에 코스피 볼게요. 자, 코스피, 자, 주봉 볼게요. 박스권. 보이시는 이 주봉 차트 박스권의 최저점에 있어요. 그나마 올라왔어요. 그나마 일주일 올라온 거예요. 마지막 주 제일 오른쪽에 있는 차트, 빨간 차트 하나만, 이 봉 차트 하나만 올라온 자리고,
뭐 당연히 뭐 20주, 뭐 60주 다 깨고 내려가는 상태죠. 이평선 자체가 다 깨져버린 상황이에요. 어느 시장,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어느 시장이 약세장인지는 명확관화하죠. 그렇다고 약세장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죠. 자, 이렇다면은 과연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될지 한국 시장에 투자해야 될지 답은 나와 있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굳이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해도 비싼 주식을 거래할 필요는 없잖아요. 싼 주식, 더 달릴 만한 자리가 남아있는 주식을 충분하게 거래할 가치와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보던 보고서 나머지 더 보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뭐 JP 모건의 뭐 강세 시나리오는 하루 만에 폐기됐다라고 타이틀을 그렇게 달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FED의 뭐 테이퍼링이 가속화되고 이런 가능성이 남아 있고 시장이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5가지 변수로 분석을 해놓은 건데 이 부분도 충분하게 뭐 양적 완화가 됐든 금리 인상이 됐든 과거 2013년 사례를 비교하면서 지금 미국 자본시장의 어떤 체력이나 버틸 수 있는 상황, 전반적인 상황이 더 좋냐 나쁘냐,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할 건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근데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다 거시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쓸데가 없는 게, 자, 우리나라 시장 이미 금리 인상 2번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금리 인상 한 거는 솔직히 조금은 불만이긴 한데 어쨌든 뭐 한 거 어떻게 합니까? 이미 2번을 했어요. 뭐 연말 전에 한다고 뭐 못을 박았기 때문에 했는지 아니면 뭐 충분하게 경제 회복 상황이나 경기 상황이 좋다라고 판단했는지 또는 뭐 인플레라든지 물가 안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지 돈줄을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미 여기에서 고민하고 있는 미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금리 인상을 2번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시장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이미 금리 인상까지 2차례나 마무리가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고점 자리에서 출렁출렁 거리고 있고 아직 금리 인상도 남아있는 시장과, 자, 저점에서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서 박박 기다가 살짝 움직이고 있는 금리 인상도 마무리된 뭐 고용이라든지 뭐 수출 지표라든지 경기 회복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아무 문제가 없는 시장. 자, 과연 어떤 시장이 더 건전하고 건강하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주식시장에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시장이 더 높을까요? 지금 대선이 뭐 여러 가지 조금 역대급 조금 관심이 없는 대선이어서 그렇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 대선이 누가 이기든 이재명이 이기든 뭐 윤석열이 이기든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후보가 이기든 누가 되든 상관없이 간에, 자, 이 허니문 기간이란 게 있잖아요. 자, 대권을 잡은 사람은 뭐 언론이 됐든 여러 가지 뭐 경제 정책이 됐든 정책적인 부분이 됐든 뭐 주식시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빵 뜰 거예요. 그게 언제냐? 빠르면 6, 7월, 늦어도 7, 8월. 그러니까 빠르면 내년 전반기에 나오는 거고, 조금 그 뭐 정책 조율하고 정책 효과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면은 2분기 지나서 3분기 내년 하반기 때부터 나오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또 이제 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볼 거냐? 아니죠. 미리 준비하시고 어떤 종목이 저점이고 어떤 종목이 좀 쏠쏠한지 어떤 종목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지, 반도체를 봐야 될지 제약바이오를 봐야 될지 뭐 친환경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 아니면 정책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공부를 해놓고 관심 종목 리스트를 쫙 뽑아놓은 상태에서 그 관심 종목들이 한두 달, 두세 달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리대가 지금 저점인지 고점인지
애매한 자리인지 횡보 자리인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공부한다고 파악이 되시나요? 최소한 준비를 한다면 최소한 서너 달은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12월이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저런 일을 바쁘고 그렇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준비를 하신다면은 충분하게 좋은 시장이 왔을 때 준비를 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계속 뭐 미국장 쳐다보고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빨간불 뜨는 고점 자리 종목만 쳐다보는 사람들의 어떤 주식 수익률은 분명하게 달라질 겁니다. 이건 뭐 단순히 단기 투자, 장기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은 자, 누구 말 듣고 누구한테 의지해서 전문가들 바라보고 하시는 그런 투자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공부하시고 스스로 분석하시고 관심 종목을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스스로 만들어가는 누군가 고기를 잡아주는 투자가 아니라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투자를 한번 이어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미크론 축복론 아직 저는 접지 않았습니다. 충분하게 가능성 있는 부분이고요.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이 오미크론이 과연 어느 정도 중증도를 보이고 뭐 사망률이나 치명률이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데이터를 팔로우하면서 경기 회복, 글로벌 경제 뭐 여러 가지로 각국의 반응들을 한번 계속해서 팔로잉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주말 첫 영상 마무리 짓고요. 뭐 에이프로젠이나 뭐 바이넥스, 뭐 AD 칩스 이런 쪽으로 썰전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